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궁우 연수구립도서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탁현수입니다. 오늘은 연수구립도서관과 주민복지국 소관부서의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 주요 사업과 현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신궁우 연수구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 하신 후 주요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입니다. 먼저 제10대 연수구의회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첫 상임위원회에서 탁현수 기획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국정은 의원님, 한성민 의원님, 박희두 의원님, 정민균 의원님, 신선혜 의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협력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구립도서관은 누구나 편리하게 지식과 문화를 나누고 독서와 소통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복합문화 공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주민의 일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지역의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연수구립도서관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도국제도서관 도서관 정책팀 김용률 팀장입니다. 송도국제도서관 도서관 운영팀 지원팀 오은옥 팀장입니다. 청학도서관 최은선 팀장입니다. 연수꿈담 동춘나래 도서관 장정수 팀장입니다.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유혜숙 팀장입니다. 해돋이 도서관 오수미 팀장입니다. 선악별빛 한박비류도서관 류미란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연수구립도서관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수구립도서관은 일반 도서관 8개, 공원 및 행정복지센터 내 작은 도서관 10개, 스마트 도서관 4개 등 22개의 도서관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총 10개로 핵심 사업 3개, 신규 사업 2개, 지속 사업 5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635쪽 일반 현황 등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핵심 사업, 신규 사업, 지속 사업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43쪽 핵심 사업입니다. 이륙하는 송도국제도서관 꿈지음터의 실현입니다. 송도국제도서관은 지난 2025년 10월 30일 개관 이후 2026년 6월 말까지 약 8개월간 71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100만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서관은 야간 운영 확대와 상호 대차, 무인 예약 대출 서비스 도입을 통해 이용 편의를 높이고 디지털 AI 기반 서비스와 다양한 체험, 문화 콘텐츠를 강화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머물고 소통하는 지역문화 거점인 연수구 대표 도서관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5쪽입니다. 핵심 사업, 더 큰 꿈을 이루는 연수북 페스티벌 개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독서문화 축제 분위기 조성 및 책 읽는 문화도시 연수구로서의 이상 강화와 도서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연수북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금년 연수 북 페스티벌은 10회차를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10월 31일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송도 국제도서관 개관 1주년 기념과 연계하여 개최하겠습니다.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참여하는 독서문화축제를 운영하여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648쪽 핵심 사업입니다. 연수 구립도서관 상호대차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상호 간 협력 체계를 통해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독서 편의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21개의 구립도서관 상호 간 상호대차를 운영합니다. 2026년 5월 기준 25만 9천여 권이 상호대차를 통해 이용됐으며 일일 평균 약 3천여 권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송도 국제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기관 수 확대 및 원도심, 신도심의 노선 분할을 통한 수송, 신속성 등 상호대차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도서 운반 차량을 1대에서 2대로 증차하였고 운영 인력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신규 사업 첫 번째입니다. 아카데미 오브 아르카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 국제도서관 대표 인문학 프로그램인 아카데미 오브 아르카디아는 이상향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 아르카디아에서 착안한 명칭으로 인문학의 이상향을 지향하는 세계 문학 중심의 인문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5회를 진행하였으며 매해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초청 특강을 통해 세계 문학 작품을 다양한 학문적 관점으로 통합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문학적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구를 대표하는 지속 가능한 플래그십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6회 아카데미 오브 아르카디아는 다가오는 8월 27일에 돈키호테의 삶의 철학을 읽다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50쪽 두 번째 신규 사업 도서관을 깨우는 비결의 마중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깨비는 도서관을 깨우는 비결의 줄임말입니다. 마중물은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물과 같이 지역 주민의 문화적 수요에 걸맞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의 제공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편적 소통이 확산되는 인문학적 환경 속에서 대표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 역할의 프로그램으로 송도 국제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식문화 서비스를 체계화하여 도서관의 인문사회적 문화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연수 구민을 대상으로 총 3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첫째, 고전 인생 수업입니다. 동양 고전을 통해 인문학적 성찰과 지혜를 나누는 강연으로 지난 3월과 6월에 천자문과 명심보감을 주제로 강연을 운영하여 197명의 주민들이 참여하였고 오늘 9월에는 논어를 주제로 마지막 강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둘째, 삶의 등불 나의 이야기입니다. 은퇴를 맞이한 시니어 세대를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총 14시의 강연을 운영하였고 31명의 참여자가 집필한 회고록을 책으로 발간하였습니다. 발간된 회고록은 연수 구립도서관 17개 도서관에 비치 중입니다. 셋째, 강연과 탐방이 결합된 문학 탐방입니다. 6월에 진행된 상반기 문학 탐방에서는 게티문학의 특징과 대표 작품을 사전 강의로 습득하고 여주에 위치한 자칭 게테마을인 여백서원을 현장 방문하여 게테의 철학과 삶을 사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반기 문학 탐방은 11월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53쪽부터 지속사업 5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연수 구립도서관 12개 도서관에서 독서문화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정보 취약계층 교육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독서문화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5쪽입니다. 연수구립도서관 각 분간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수구립도서관 12개관에서는 각 도서관별로 특화 주제를 선정하여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도서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7쪽입니다. 영유아 전집 대여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세 이하의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 회원을 대상으로 전집 1세트를 1가정에 6주간 대여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말 시작하여 높은 호응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71가족이 이용하였으며 사업 만족도는 99%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가로 전집을 구매하여 대여 기간을 늘리고 참여자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립 작은 도서관 10개관과 사립 작은 도서관 33개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도서 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작은 도서관이 생활 밀착형 독서문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9쪽입니다. 독서 동아리 육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독서 동아리의 자생적 기반 마련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구 관내 활동 독서 동아리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27개의 독서 동아리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독서 동아리를 대상으로 2월부터 토론 도서 구입과 동아리실 등 활동 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7월까지는 독서 역량 강화 과정도 진행하였으며 126명이 참여하여 100%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도서관은 지역사회를 밝히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지난해 10월 30일 송도국제도서관 개관 이후 핫플레이스가 된 송도국제도서관이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그 핵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기대감을 감안해 보면 그 상징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연수구립도서관이 지역사회를 지속해서 밝힐 수 있는 충분한 독서 확충과 지속 가능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여 지식문화 서비스 체계를 견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민균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정민균 의원입니다. 신궁우 도서관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서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시설 면에서 어느 도서관이든 100% 만족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송도국제도서관은 각종 프로그램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도서관인데요. 주차장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지하 주차장도 있고 1층에 그 보조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이런 장마철이라든지 비가 오면은 실제로 가보면은 신발이 덮일 정도의 이제 진흙탕이더라고요. 거기만이라도 임시로 어떻게 대책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서관은 이용자 대비 도서관을 주차장 공간을 비교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도서관이 주는 아니기 때문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도서관의 어떤 이용자의 주차 불편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도국제도서관의 옆에 있는 부지 경제자유구역청 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계속 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경제청과 협의를 해서 1차적으로 공유재산 심의가 부결됐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때 재차 공유재산 심의 시에 요청을 해서 다시 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성비 추경에 5월에 반영을 해서
금년 조만간 지난 10월에 그 도서관 옆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지에 대해서 임시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민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문제는 지금 송도 국제도서관은 지금 송도에서 또는 원도심에서 핫플레이스거든요. 그래서 다 수용할 수는 있는 주차장은 만들기 어렵겠지만 그 진흙 비 오는 날 진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자갈을 깐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불편함은 없도록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한성민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한성민 의원입니다. 네, 신공호 원장님 반갑습니다. 성장과 휴식이 어우러지는 꿈지음터를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네, 9대 때 이어서 10대 때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부터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9페이지 2020년 목표 및 전략을 보게 되면 생활권 중심의 지식 접근 환경 고도화 관련해서 시각 취약계층을 고려한 도서관 누리집 운영이라고 지금 추진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누리집을 시각 취약계층을 고려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신지 지금 하고 계신 거 있으면 하고 계시는 걸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이제 누리집 이제 그 도서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동안에는 그 작년에까지는 도서관 홈페이지가 그 텍스트 그 검색 형태로 주로 돼 있었고, 그리고 송도 국제 도서관이 개관하면서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기능을 그 첨가를 했고, 거기에 음성과 또 그 AI 기능에 해서 그 이용자 대상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AI가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약간 부가적인 서비스를 가미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반영이 돼서 시행 중에 있는 건가요? 지금 시스템은 일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일부 가동 중이라고요? 이제 시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편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 기존의 홈페이지와 새로 구축한 홈페이지를 봤을 때는 AI 기능을 거기에 부과를 해서 언어적인 측면도 같이 넣었고요. 외국어도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뭐 일본어 이렇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같이 매칭을 시켜놨고 이 음성을 통해서도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좀 업무 보고에서 그런 부분을도 조금 이제 전년도와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설명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한번 좀 질의를 좀 드려봤고 올해까지 계속 그 시스템 확충할 예정이니까 좀 관심 갖고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이어서 먼저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던 이제 송도 국제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올해 원서 구매 계획 간단하게 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서 비율 관련해서 지금 원서 구매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 잡고 계신지요? 저희가 이제 그 원서라고 하면은 이제 꼭 영어만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그 우리나라 언어 외에 다른 일본어, 중국어라든지 그렇게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아마 하셨던 것 같은데 도서 구입비에 보통 한 8% 정도는 그 원서를 구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서 올해 그 기준을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네, 국제도서관이니까 장서 비율, 원서 비율을 갖다가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를 목표로 잡고 계시니까 좀 그렇게 지속적으로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핵심 사업 2번 연수 북 페스티벌 개최 관련해서 이 사업도 사실 그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던 사업이거든요. 작년과 달리 올해는 그 도서관 운영 그 개관 행사와 맞물려서 같이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지금 뭐 계획 나와 있는 거 있으면은 자세하게 조금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 국제도서관이 이제 지난 그 10월 30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관 1주년 행사로 별도로 그 행사를 할까 이렇게 고민도 했지만
우리 이제 북 페스티벌이 있기 때문에 10월 31일 날 북 페스티벌 개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북 페스티벌 그동안에 이제 진행 상태로는 원도심 쪽에서 한 번 하고 또 신도심 쪽에서 한 번 하고 해돋이 공원이나 이런 데서 하고 쭉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작년에는 승기천 생태공원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홍도가 좋게 진행해 왔었고요. 근데 이제 올해는 개관 일정들과 같이 송도 센트럴파크 공원에서 지금 장소까지 경제적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31일 날 할 계획인데요. 이게 작년과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거기 세계 문자 국립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쪽과 같이 연계해서 그 프로그램도 같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캠퍼스에 있는 우리 이제 그 이터대라든지 써니코리아든지 이렇게 이제 겐트대라든지 이렇게 조지 메이슨이라든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부스를 오픈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각 대학이 송도에 밀집되어 있는데 대학의 어떤 참여도도 지금 계속 절충해서 트라이하게 해서 작년과 다른 어떤 면모를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서 그 송도 센트럴파크 공원에 맞춰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송도 국제 도서관이 이제 대표적인 어떤 플래그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유관기관까지 같이 함께하는 그 축제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추진 계획 지금 수립됐죠? 지금 수립인가요? 기본 계획 좀 단계입니다. 네, 그 의원님들한테 계획도 좀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 아카데미 오브 아르카디아 이것 또 굉장히 좀 주민들 반응이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 3월달에 한 행사는 그 장소가 도서관에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를 주제로 하는 과정에서 그 저희가 이제 축제와 연관된 거 있었습니다. 송도에 세계 문자 박물관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가서 이제 업무적인 미팅도 하고 이제 주에는 이제 MOU까지 거론되긴 했지만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그 도서관 세계 문자 박물관도 굉장히 이치가 좋다, 접근성도 좋고 그렇게 문자적인 의미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일리아드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저희가 이제 또 송도 국제 도서관은 이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주차 공간이었습니다. 접근성은 다 좋지만 그 인원이 이제 저희가 접수를 해보니까 150명 계획했나 200명 넘게 접수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송도 국제 도서관은 150구석 정도 그 정도 됩니다. 194석. 근데 이제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세계 문자 박물관하고 협의해서 그 주차 공간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도 있고 해서 장소를 그렇게 섭외했었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또 주차 공간도 우리가 단점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 보완하면서 해결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뭐 한 번 정도는 거기서 해서 뭐 만족도가 좋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잖아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그러면 뭐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를 지금 계속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우리 이제 송도 국제 도서관은 이제 연수 구립 도서관의 대표 도서관이지만 저희가 연수구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에 프로그램을 좀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8월 5일 날 다음 달 수요일 8월 5일 날 수요일 날 이제 최태성 큰별 역사 우리 역사 강사 그분을 초청해서 하는데 그분을 이렇게 이제 이제 초청해서 하는데 참석자가 보통 500명, 400명 단위로 넘어가다 보니 우리 송도 국제도서관 194석으로 사실 총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천대하고 또 협의를 해서 그 장소를 협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걸로 해서 거기까지 확보돼 있고요. 거기에서 한 500석, 이제 500명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저희는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도서관 잘 지어놨는데 이런 행사를 또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외부에 있는 장소를 빌려서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 또한 역시 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8월달 그때 행사 또 한번 치러 보시고 그래서 반영해서 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 보고에는 빠졌는데 그 독한 맛, 네, 독한 맛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예, 독한말은 이제 의원님이 이제 지난 회기 때 계속 아셔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청학 도서관에서 성악 도서관이 연수 이제 송도국제관이 이제 들어서기 전에 사상 연수구립 도서관의 대표 도서관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각 계절별로 그 매운맛, 쓴맛, 단맛 이렇게 해서 배우를 했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청학 도서관에서 분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 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청학도서관에서 올해도 연속적으로 계속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제 그거는 예산도 필요한 부분인데 작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응이 있었고 또 이제 청학도서관 접근성이나 수용성 면에서 약간 협소한 부분이 있었지만 의원님께서 기억해 주신 것 같이 맛에 대한 게 책과 연결된 그런 매칭을 통해서 좋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선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송도사동 구현 신선입니다. 신궁우 관장님의 직원분들의 노고에 일단은 감사드리며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도서관에 아까 진흙이 된 곳 주차장, 임시 주차장에 임시로 지금 어떤 작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도서관 하면은 가족 단위로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복합문화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는데 가족 단위가 저도 집에서 걸어가면 한 15분 정도 거리거든요. 근데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뭐 간식을 싸우시거나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걸 드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밖에 파라솔은 있지만 의자와 테이블은 준비되어 있지만 그늘을 가릴 수 있는 파라솔이 없어서 햇빛에 그대로 그 해를 노출돼서 그 뜨거운 해를 다 맞아야 되고 부슬비가 내리면 그 비를 온전히 다 맞아야 되고 온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들도 그렇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과일 하나를 싸가더라도 밖에 나가서 차 안에서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에어컨을 켜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기가 가족 단위로 이용하고 좀 더 많은 이용객이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겠다면 이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시설에 비용 확충을 해서 이걸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그 임시 주차장 그 어떻게 공사를 하셨는지 일단은 그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서관의 어떤 주차장 문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화두가 됐던 부분이었고 부지 어떤 임대 사용이 승인이 돼서 저희가 이제 올해 5월에 추경에 이제 공사 비용을 확보를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지난 올해 이달 7월에 중순경에 지난주에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면수는 한 36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교통행정과 본청에 교통행정과가 있는데 교통시설팀이 있습니다. 그쪽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완료를 했는데 기존에 이제 주차선을 라인을 이제 선으로 꺾기 전까지는 줄로 꺾기 전까지는 무분별하게 이렇게 돼도 한 50대는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교행을 해야 되고 램프가 이렇게 돌아야 되고 진출을 해야 될 그런 공간이 빠져서 면수는 36명이 나왔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준공하고 나서 오픈한 걸 보니까 그래도 정리가 잘 돼 있고 터다지기라든지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아스콘이나 시멘트 포장을 한 건 아니고요. 잡석을 해서 다져놓은 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펜스까지 쳐가지고 그리고 또 CCTV 일부 있는 것을 활용을 해서 CCTV도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어제도 거기를 지나가다가 펜스가 쳐져 있는 건 봤는데 바닥에 그러니까 주차 라인을 그으셨고 거기 흙먼지가 조금 덜 날리고
비가 왔을 때 진흙물에 좀 빠지지 않게 뭔가를 설치하셨다는 깔으셨다는 그렇게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송도국제도서관에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시고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용자가 편의시설 공간에 대해서 카페는 이제 커피숍 이런 것은 있는데 간편하게 그 샐러드나 같이 가족 단위로 와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는데 저희가 이제 그 모든 마루로에서 이제 2층에 마루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데크로. 근데 그 공간에 이제 그 테이블과 의자는 놔뒀는데 해가린 시설 비가 왔을 때 이런 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이해 추경 때 그 비용을 시설비로 지금 기본계획 세워서 요구를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게 반영을 해주시면 바로 공간을 이렇게 해가림 시설 이렇게 걷고 열릴 수 이렇게 펼치고 그늘막 할 수 있고 접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렇게 설비하려고 합니다. 그럼 테이블마다의 가림막이 아닌 아예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자동으로 내려오는 차양막을 설치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시설비, 시설 운영비 이런 것보다는 아예 설비로 이렇게 가려지고 그늘막이 쳐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주차 라인이 그래도 주차 라인을 거서 그나마 50대에 설치될 수 있는 게 지금 30여 대밖에 주차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밖에 또 그 노란 가운데 노란 안전 섬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지대에 또 차를 세울 수 없게 안전봉을 설치를 쫙 하셨더라고요. 그쪽에 원래 가로로 또 임시로 주차들을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그렇게 설치를 해서 더 이상 주차를 할 수가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고 또 문제는 뭐냐면 주차 단속이 수시로 나와요. 지역 주민들이 신고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더 많은 이용객들이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할 수가 없다는 부분, 네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도서관 앞에 있는 그 안전지대에는 이제 기존에는 중간에 중앙선에 볼라드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불법 주차가 많다는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설치한 건 아니지만은 관련 부서에서 이제 중앙에 이제 중앙 분리대 형태로 볼라드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한번 적발되고 하면은 보통 이제 주민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신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비용도 한 12만 원 이렇게 과태료 처분 이렇게 부과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일부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한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주차 공간도 부족하지만 저희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홈페이지라든지 또 이제 그 전광판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국제도서관 그동안에 이제 정차에는 버스 노선이 없었습니다. 근데 없었는데 시 버스 정책과하고 그 협의를 해서 거기에 아이디를 하나 부여받고 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사다공이라든지 이렇게 58번이라든지 이렇게 정류소를 설치를 했고 최근에는 셀터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또 방법도 저희가 제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천대에 또 주차 공간이 있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거기는 근데 주차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인데요. 지속 사업이에요. 아파트 단지 내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작은 도서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점차 이용 객수가 적고 왜냐면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도서관이 있고 집에서 거기도 5분 거리면 갈 수 있는 곳이고 말씀드렸지만 국제도서관도 15분 거리면 갈 수 있는 곳인데 저희 아파트가 해마다 선정이 돼서 물론 감사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구비하는 장소들도 겹치는 장소들도 많고 또 여기를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에서도 구비 11호에서 지원이 되지만 저희 아파트 자체에서도 지금 지원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1년이 지나면 그 구입했던 장소들을 다 폐기 처분을 하는데 그 폐기 처분을 함에 있어서 혹시 보고를 드리고 처분을 하나요? 저희 아파트 경우는 그냥 이거를 버리거나
주민들 뭐 이용객들 가져가고 싶은 분들 가져가게 하시거나 그런데 그 많은 책들이 그냥 바로 다 폐기 처분이 돼서 자원순환센터로 그냥 다 버려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드려 봅니다. 좀 감독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게 아닌지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작은 도서관은 저희가 이제 공립이 한 10개, 그리고 사립 도서관이 이제 33개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사립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33개 중에 이제 아파트가 이제 21개 정도가 있고, 그 단체가 한 4개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이제 도서 구입비하고 프로그램 그리고 컨설팅 비용을 이렇게 크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회 사서라고 해서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회 사서가 돌면서 또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컨설팅이라든지 또 강좌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평가를 매년 합니다. 작은 33개의 도서관에 대해서. 그래서 그 평가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지원도 하고 또 지원 차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서에 관한 부분은 사립 도서관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의 그 민간했던 부분입니다. 민간의 부분인데 그 책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사립 작은 도서관에서 이제 처분한 방식에 따라 처분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한테 어떤 그 간혹 지금까지는 없어진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그 33개 사립 도서관 중에서는 책을 이렇게 폐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가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서관에서 매년 도서를 구입하지만 오래된 또 파본 이런 것도 또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사립 도서관에 대해서 그동안은 그러면 책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일단 선제적으로 뭐 주차장 문제, 진흥 문제, 햇빛 가리개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이제 진행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분들의 민원사항, 불편사항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궁우 연수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유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 후 주요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유신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아 당선되신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는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고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혜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오윤미 복지연계팀장입니다.
백지성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현황, 목표 및 전략은 자료로 가름하고 핵심 사업 2건, 신규 사업 2건, 지속 사업 4건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 첫 번째 핵심 사업 민간 협력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민간 협력 사업은 공공 재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지 수요를 민간의 후원과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수구 연합모금 재원을 활용하여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복지 욕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틈새 복지를 채워나가는 복지 안정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32쪽 두 번째 핵심 사업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공공 빅데이터와 지역 인적 안정망을 활용하여 3,181가구의 위기가구를 직증 발굴하고 긴급복지 지원 등 2,056가구를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고립 유형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유기적으로 지역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고독사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34쪽 첫 번째 신규 사업 예우, 복지, 교육이 공존하는 보호문화 플랫폼 조성입니다. 올해 3월에 신축 개관한 연수구 보온회관은 보온 전시관 조성 및 전시, 연수용 보온 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국가 보온 대상자의 맞춤형 복지 공간이 조성되고 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수구만의 특색 있는 보온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일상 속 살아있는 모두의 보호 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336쪽 두 번째 신규 사업 나눔 문화 확산 추진 사업입니다.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령별, 지역별, 단체별 나눔 운동을 전개하여 나눔 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6월 말 기준 597명의 참여와 1,200만 원의 모금액이 모였습니다. 337쪽 첫 번째 지속사업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의 보훈수당을 강화하고 연수형 보훈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예국 선열의 희생 정신을 기리는 보훈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339쪽 두 번째 지속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341쪽 세 번째 지속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간협력 컨트롤타워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지속 지원하여 민간이 함께하는 지역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343쪽 네 번째 지속사업 긴급복지 및 SOS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생계, 의료, 주거 서비스를 신속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민균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정민균 의원입니다. 우리 임유신 과장님과 팀장님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서요. 그 복지 사각지대에서 1,425가구를 발굴했다고 돼 있고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에서 146가구 발굴됐다고 이제 작성해 주셨는데 그 가구에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그리고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은 정부에서 저희 행복위험이라는 전산망을 통해 내려오는 대상자인데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단전, 단가스 등의 47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을 선별해서 내려오고요.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은 최근에 1인 가구가 증가되고 있고 질병과 관련된 또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 체납 대신 전기요금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27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의 수가 저희 이제 1월달, 4월달, 7월달 내려온 대상자 수에 제가 상담을 하고 지원한 연계 건수입니다. 그게 이제 동에서 보고가 네. 들어온 가구들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부에서 전산을 통해 구와 동으로 내려가고요. 동에서 일일이 다 가구 상담을 하고 전화를 드리고 내방을 해서 연계한 건수입니다.
제가 이제 느끼기로는 그렇게 사각지대, 이게 사각지대라고 표현을 하지만 더 사각지대에 있는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1425가구 146가구가 혹시 리스트화가 돼 있으면 자료로 따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가 동별로라도 그거 좀 궁금합니다. 대상자에 네. 대한 성명. 네, 아니 성명까지는 필요 없고 동에 몇 명이다. 네네네,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자료화해서 좀 따로 네네, 제출 좀 네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눔 문화 확산 추진 사업인데요. 페이지 336쪽입니다. 그 찾아가는 기부 키오스크 관련해서 지금 축제 때 지금 키오스크가 몇 대가 있고 나가 있는 게 있고 아니면 구청에서 따로 보관하고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저희 키오스크는 한 대 지금 1층에 있습니다. 아니 찾아가는 키오스크 이제 축제 그 한 때라든지 대를 가지고 행사가 있으면 그걸 이제 대여해서 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행사 때만 지금 네. 나갈 수 있게 지금 보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상시적으로는 우리 구청 1층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혹시 뭐 축제나 다른 아니면 행사가 아니더라도 이런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라 하면 저희가 이제 대여를 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뭐 감사하게도 597명이 이제 기부를 해주셨는데 이거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났던 게 우리 연수구 아파트 단지에도 이런 게 있으니 입주민들의 접수를 받아서 아파트 단지에도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저희가 연수구에서 아파트를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때 같이 나가서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사시는 입주민분들이 찾아가는 음악회 주민들을 위해서 했는데 이게 기부를 받으려고 또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려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기부가 조금이라도 더 늘어난다면 좋은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정말 좋은 의견 제안해 주셨고요. 저희가 제안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검토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신선혜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손토사동 구의원 신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나눔 문화 확산 추진 사업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이 기부금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고 이게 만약에 지원 사업을 한다면 지원 대상은 어떤 건지 이 사업의 정확한 목적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하게 된 거는 좀 쉽게 접근을 해서 누구나 작은 금액이라도 기부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만약에 1,000원이라는 기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 기부 키오스크에 가시면은 본인이 기부하고 싶은 대상자가 선별되어 있습니다. 혹시 뭐 아동을 위해서 하고 싶다, 아니면 뭐 노인을 위해서 하고 싶다, 아니면 지역 아동센터를 하고 싶다는 카테고리가 있어서 거기에 눌러서 본인이 하고 싶은 기부를 하실 수 있게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각 동이나 이런 곳에서 기부 기탁서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이 신청서 작성한 금액이 공동 모금의 연합 모금으로 들어가는 절차를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간소화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어서 내가 기부하고 싶은 곳에 기부를 해서 그게 그 목적 사업으로 쓰여진다는 네, 것으로 이해를 맞습니다. 될까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 사업에 저희가 지보체 사업에 들어있는 사업인데요. 관내 고독사 위험군일에서 시비금이 지금 소요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또 329쪽에 신규 사업으로 지켜드림 사업으로 해서 고독사 위험 1인군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중복된 사업인 건지 아니면 중복으로 지금 나가는 건지 여기에 태워져 있는 건데 그냥 분류만 하느라고 이렇게 써서 확인시켜 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제가 보면 될까요? 329페이지에 네, 안전과 안부를 잇는 1인 가구 지켜드림 네, 네, 네. 네, 사업비와 네. 이거는 지금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342페이지 보면은 지속 사업이에요. 지보체 사업으로 연수이음 돌봄 행복 밥상 지원 이것도 관내 고독사 위험군이라고 그래서 사업비가 12구비로 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중복되어 아, 있는 네. 그 금액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예산이? 아, 그럼 지금 이제 342쪽에 있는 행복이음 돌봄 행복 밥상 지원 사업에 시구비 2,600만 원 말씀해 주시는 거랑 그다음에 329페이지에 있는 안전과 안부를 잇는 1인 가구 지켜드림 이 말씀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될까요? 아,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중복된 사업인 거잖아요. 지원 대상이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그 여기 보면은 고독사 아, 네네네. 위험군의 네. 아, 네, 네, 네. 이해했습니다. 네. 네네. 근데 이 아. 사업비를 따로따로 아, 지속 네네네.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으로 책정한 이유가 궁금하고 이게 따로따로의 사업이 왜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행복이음 돌봄 연수이음 돌봄 행복 밥상 지원 사업은 이제 2023년도부터 시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지행하는 사업인데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대상자가 고독사 위험군은 맞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안부를 잇는 1인 가구 지켜드림도 고독사 위험 가구가 맞는데 저희가 이 고독사 위험 가구가 중복된 가구는 아니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수구 관내에 있는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에 중복되지 않게끔 지원하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신규로 안전과 안부를 잇는 1인 가구 지켜드림 사업이라는 것은 행복 연수이음 밥상이랑 지원되지 않는 사업 대상자 수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1인 가구가 증가되고 있고 고독사 위험군에 있는 대상자가 증가되다 보니 저희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고위험군의 대상자를 찾아가서 이런 화재가 났을 때에 그 화재의 충격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 소화 패치를 매개로 해서 혹시 더 필요하신 건 없는지 아니면 더 어려우신 사항은 없는지 그런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기에는 사업 주체가 수행 기간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그 한 기관에서 지금 다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구분이 잘 될지가 솔직히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는 찾아가서 안부 확인과 간편식 음식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그 안전을 위한 지금 말씀하신 자동 수압 패치 설치 맞춤형 연계 사업을 하신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시구비가 들어가 있는 지속 사업으로 이 앞에 있는 내용도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이게 따로 이제 책정된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같이 할 수 있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 연수이음 돌봄은 저희가 한 130여 분의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월 1회 그 2만 원, 3만 원 정도에 되는 간편식, 그러니까 식생활을 하기가 혼자 어려우신 분 대상으로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1인 가구 지켜드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생활에 어려움은 없으신데 외롭거나 아니면 홀로 그 단절된 채 가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방문을 통해서 혹시 이 대상자 중에서 또 연수이음 대상자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그렇게 구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후 그러면 이 결과물 제출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2026년도 지부체 사업 연수이음 돌봄 사업과 안전과 안부를 묻는 1인 지켜드림 사업 대상이 된 그 선정된 분들의 그 결과물을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한승민 의원님. 네, 한성민 의원입니다. 임유신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10대 때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사업 1번 민간 협력 사업 확대 추진 관련해서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좀 해주셨는데 안전과 안보를 잇는 1인 가구 지켜드림 사업 지금 대상 인원이 450세대를 대상으로 지금 진행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죠. 네네. 근데 지금 아까 보고를 받으니까 지금까지 한 100세대가 좀 안 되는 좀 실적으로 지금 완료를 했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 산술적으로 따져봤을 때 한 대략 20% 정도만 지금 진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그 올해 이제 앞으로 하반기가 몇 달 남지 않았는데 네네네. 이거 앞으로 그럼 집행 계획 어떻게 되시는지. 저희가 450세대를 계획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6월 말 기준으로는 95세대를 제가 찾아가서 뵙고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이후에 이제 하반기에도 지금 목표 대비 방문해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반기에 그럼 80%를 다 채울 수 있다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워낙에 또 잘 하시니까 그리고 지금 올해 실적을 보게 되면 교육 지원 사업이 2025년과 비교했을 때 지원 금액이 한 1억 1,600만 원 정도 늘었단 말이에요. 지금 네네. 그 실적이 지금 지원 금액이라는 게 여태까지 나간 금액을 지금 여기다가 표시해 놓으신 거죠? 네, 2026년 추진 실적은 네, 6월 기준 맞습니다. 그리고 2025년 추진 실적은 12월까지 그 실적이고, 근데 지금 6월 기준인데 그 지원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오늘 뭐 변동 사항이 있나요? 장학금 지원 관련해서 더 후원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좀 더 많이 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지원 지금 인원이 이제 2025년에 63명, 네, 네. 이제 올해는 46명인데 벌써 46명 대상으로 했을 때 벌써 1,600만 원이 더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럼 요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는 다시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그럼 네. 자세하게 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네, 것 네. 같고요. 이어서 신규 사업 예우 복지 교육이 공존하는 보훈 문화 플랫폼 조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 정말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훈회관 개관할 때까지 고생 정말 많이 하신 거 제가 알고 있고 저 또한 이제 5분 발언 통해 가지고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만족도잖아요. 제가 그 보훈회관대 회장님들 만나면 보훈회관 입주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회원 숫자가 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 그 구체적으로 지금 그 얼마나 늘었는지 그런 거 좀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까? 방문하는 회원 수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타피원에 있을 때보다는 보훈회관이 건립되었을 때에 기존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그 회원분들이 방문을 더 자주 하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한 단체의 회원분께서는 아침 일찍 오셔서 늦게 가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일 오시냐라고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이렇게 건립되고 나니 내 집처럼 너무 편하다, 너무 좋다라고 하시면서 단체 사무실에도 계시고 또 로비에도 계시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타피원에서는 있지 않았던 그 보훈 대상자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도 보셨다시피 6월 달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만족도가 상당히 좋으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에는 영화를 상영을 하는데 특히 6월 달에는 국제시장 관람을 했거든요. 국가보훈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78세고 아시다시피 6.25는 94세인데 그분들이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눈물도 흘리시고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무튼 훌륭한 하드웨어에 더해서 지금 소프트웨어까지 좀 꾸준히 이제 프로그램까지 잘 하고 계신데 중요한 거는 보훈회관에 있는 그 당사자분들 말고 일반 주민들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이제 우리가 또 전시관을 또 운영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통계는 아직까지는 이제 나와 있지는 않죠. 전시관 운영 통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3월부터 전시관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누적 6월 말까지는 한 454분 정도 오셨다 가셨습니다. 일단 블로거 분도 오셨고요. 그리고 아기 엄마 아이와 함께 동행했던 분도 있고, 근데 블로거 같은 경우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기대를 하지 않고 방문을 했는데 기대 이상이다, 너무 잘했다라는 블로거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무튼 8월에 진행 예정인 탐방 프로그램과 연계해가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거, 지금 인천연구원에서 보훈회관을 대상으로 해서 좀 연구가 좀 들어간 게 있는데 간단하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고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네, 그 설명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보훈회관을 건립을 했는데 강화에서도 저희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셔서 인발연에다가 용역을 3천만 원 주고 진행하고 있는 사이에 그 인천연구원에 계신 그 용역을 맡는 박사님께서 연수구에 이렇게 먼저 선행으로 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걸 알고 방문을 하셨고, 본인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보훈회관의 모습이다라고 저희 쪽에 이제 어찌 보면 벤치마킹을 하러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좀 알리고 싶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3천만 원 과제면 그렇게 뭐 과제 큰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 임유신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 주시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잘 될 거기 때문에 이 모델을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연수구의 자랑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사실 손꼽는 그런 이제 사례로 잘 발전시켜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연구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협조가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고, 그 결과 자료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중간중간 이렇게 같이 좀 공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화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 사업이고요. 저희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저희 연수구에서는 용역 없이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용역 없이 진행한 용역 거예요? 없이 네,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아지면 좋은 거고, 뭐 영역 없이도 이렇게 뭐 결과가 좀 나왔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임유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원경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하신 후 주요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전원경입니다. 제10대 연수구 의회 입성을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 손세동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김서경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권혜정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권인숙 팀장입니다. 사회보장과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맞춤형 복지 제도를 내실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49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사회보장과는 생활보장팀,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 자활지원팀 총 4개 팀으로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회보장급여 신청 조사,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사항 정비, 자활사업 추진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50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6년 사회보장과 세출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58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으로 생계급여, 자활근로사업, 저소득층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1쪽부터 351까지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53쪽 목표 및 지원 전략은 생략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으로 핵심 사업 2건, 신규 사업 1건, 지속 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7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2026년 예산은 568억 6,416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359쪽 복지 대상자 통합 관리 및 부정수급 확인 조사입니다. 다음 362쪽 신규 사업입니다. 연수형 자활 사업 특화입니다. 2026년 예산은 14억 3,914만 원입니다. 다음은 364쪽 지속사업으로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를 비롯한 의료 서비스 지원으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복지급여 신청 통합조사 선정입니다. 사회보장급여별 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를 통해 저소득층 기초생활을 보장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자활사업 참여자 근로 역량 강화 및 취업 창업 추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교육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휘도 의원님. 네, 박희도 의원입니다. 우리 수고 많으시고요. 좀 359페이지에 복지 대상자 통합관리 및 부정수급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우리 이제 추진 경감 실적을 보니까 소득 변동에 대해서 중지가 523건 나왔고 또 두 번째 차수별 부정수급 현황 확인 조사를 추진했잖아요. 네네. 여기서도 이제 대상자 222세대 그리고 185세대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가장 힘든 게 서로 간 그 생계급여라든가 의료급여를 신청했는데 상대적인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집은 어떻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이게 절대적으로 하면 상관없는데 상대적인 비교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부러 그런 재산 소득을 넘기고 또 자식이 저기서 넘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복지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정 수급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야만이 이러한 그 생계급여라든가 의료 기초 수급자들에 대한 그 우리가 저기를 지원을 하더라도 이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정 수급자에 대한 다시 우리 연수군 나름대로 그런 대책 방안이 있나요? 예, 일단 법적으로 월별 확인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정기 확인 조사 상하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리팀이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이제 아시듯이 이제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5만 세대에 대한 거를 이제 11명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 부분에서 좀 힘든 부분도 좀 있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지금 94유형의 225개 기관에서 통보가 와서 그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 뭐 지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청자님도 말씀을 하셔서 타구에 비해서 부정수급자 이렇게 중지시키거나 이런 확인율은 타구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
속이자고 하면 의원님 어떻게 속일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장 속에 돈을 넣어놓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뭐 자식 이런 부분은 좀 저희도 그런 것까지 찾아내려고는 하고 있는데 거의 신고에 의해서 부정수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부정수급자 신고하면 돈도 줍니다. 근데도 신고하는 신고율이 저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과에서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 추후 더 열심히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원경 사회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세주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과장 안세주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현미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서정아 통합돌봄 팀장입니다. 이재은 노인시설 팀장입니다. 원유상 노인장기요양 팀장입니다. 주덕호 장애인 지원팀장입니다. 박현석 장애인 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5쪽부터 386쪽까지 일반 현황과 목표 및 전략은 서면으로 가름하고자 하며 핵심 사업 2건, 신규 사업 3건, 지속 사업 6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9쪽 핵심 사업 노인 사회활동 지원을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우리 구에서 등 공익활동형을 비롯한 총 4개 유형 86개 사업에 6,387명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밑반찬을 만들고 배달하는 나눔의 찬 사업을 통해 어르신 2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 350명에게 먹거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0쪽 핵심 사업 연수그립 실버케어센터 건립입니다. 연수 한마음공원과 연계한 자연 친화적 위치 내 구립 요양원을 건립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공공 책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 8월 중 착공, 20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어르신 돌봄의 공공성 강화로 초고령 사회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 첫 번째 392쪽 어르신 품위유지비 사업입니다. 연수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관내 목욕탕 및 이 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품위유지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차 지급 중에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 및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두 번째 393조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입니다. 올해 1월 9일자로 통합 돌봄팀을 신설하여 전담 공무원 및 제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우리 구만의 돌봄 특화 사업인 연수 온동네 통합 돌봄 케어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노세,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신규 사업 395쪽입니다.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기간 확대입니다. 성장기 장애 아동의 발달을 돕고 장애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기간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공 기간은 13개소이며 하반기 총 4개소를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기간 확대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를 증대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사업입니다. 396쪽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및 효도림 복지카드 지급을 통해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무료 급식 및 식사 배달 등 취약 어르신 안정 강화 지원 사업을 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노인복지관 3개소에 대한 인건비 등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도점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복지관 2개소에 기능보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노인 여가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의 만족도를 높여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 여가 문화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00쪽 경로당 지원 강화입니다. 관내 171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생활짓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여가 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고령 친화도시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2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 주거, 의료, 재가복지시설 162개소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소 어르신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04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장애인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참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 406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이용시설, 직업재활시설, 자립시설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 운영비 지원과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여 입소자,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노인, 장애인 복지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도 의원님. 예, 박기도 의원입니다. 우리 안세주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89페이지에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가 86개 사업이 있고 한 6,300명 정도가 좀 참여하고 있는데 혹시 내년에 2027년도 사업에 새로운 사업도 좀 추가 신청을 언제 받나요? 저희가 내년도 새로운 사업은 이제 어르신들에게 만족도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복지부가 지향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저희가 9월 정도에 새로운 사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9월 중에 새로운 사업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핵심 사업 2번에 연수구리 실버케어 센터가 지금 건립 중이잖아요. 아직 착공은 8월에 예정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99인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치매 전담실은 몇 명으로 돼 있죠? 치매 전담실은 12병상 운영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그 연수 실버케어 센터가 잘 짓고 잘 운영해서 전국적으로 모범된 그런 케어 센터가 좀 되도록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이제 3월달에 시행된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열심히 지금 지금 본청에 2명 담당자 2명이 또 노인 장애인과의 팀으로 좀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나 열악한 것 같아요. 타라 시도에 비해서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못 하고 그냥 일상적인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좀 추후에 2명 더 추가된다고 했었죠. 예, 하반기에 이제 2명을 추가할 예정인데 이게 통합돌봄이 성공하려면은 보다 더 인력도 중요하고 보다 더 강화된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많거든요. 다른 타 시들을 보니까 남동구나 계양구는 조만간 과로 승격하려고 하는 예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연수구는 아직 팀으로 운영할 예정이죠? 네, 저희는 올해 정원인 기준 인건비에 22명을 확보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팀으로 2명 전담 인력과 1명이 겸직으로 하고 있고요. 인력이 확보되는 거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아마 이 통합돌봄 사업을 성공하려면은 우리 가장 중요한 구청장님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팀에서 최소한 바로 승격해서 통합돌봄이 잘 성공하도록 바라고요. 두 번째 의료 연계가 지금 현재 3개 기관이 좀 하고 있는데 그 의료 요양 명칭 의료 요양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료 쪽에 좀 관심을 가져갖고 많은 의료 기관들이 통합돌봄에 결합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르신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 있잖아요. 거기 경로당 무료 급식이 있는데 지금 일부 경로당에서는 좀 시설이라든가 안에 장소 부족으로 와서 식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로당이 좀 있고 또 어느 경로당들은 그 남성을 안 받는 경로당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도 점검 좀 하셔서 모든 원하시는 분들이 좀 나와서 다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 좀 해주시 바랍니다. 경로당이 저희가 이제 171개소 있는데 경로당 회원분들은 거주지 상관없이 가입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경로당 회장님들께도 그렇게 저희가 다시 한번 전달 지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국정원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국정은 의원입니다. 전 질문 하나만 하려고 하는데요. 경로당 401페이지예요. 경로당 171개소 중에 2개소가 휴관 중이라고 지금 돼 있어가지고 어딘지 또 이유도 궁금합니다. 설치 신고를 했지만 휴관 중인 사유는 회장님의 부재인 경우에는 저희가 휴관을 하고 있고요. 휴관하고 있는 곳은 송도에 한 군데하고 한 군데는 그거는 서면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선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송도자동 구의원 신선혜입니다. 어제 미리 보고를 받아서 크게 질문할 내용은 없는데 부탁을 드리자면 어르신 품위유지비 사업에 있어서 사용처를 조금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좀 늘려주시면 안 될까, 사용처를요. 그래서 그거 하나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질의 하나는 저희 관장님들 있잖아요. 복지관장님들, 시설장 그분들의 임기가 궁금합니다. 노인복지관 3개소 시설장님들의 임기는 최초 2년 계약을 하고요. 그다음 이제 근무 평가를 통해서 1년 단위로 2번 연장을 해서 총 5년까지 근무 가능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세주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박주연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하신 후 주요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주연입니다. 제10대 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탁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님들과 함께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지영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윤광옥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조상호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서정미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핵심 사업 1건, 신규 사업 2건, 지속 사업 7건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 사업, 빈틈없는 든든한 지역 돌봄 연계 강화 사업으로 아이돌봄이 지원 사업, 키즈카페 운영 사업,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난 1월 26일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로 현재 6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428쪽 신규 사업 기업 대상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입니다. 연수구 소재 기업 중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연간 4개소 교육 예정이며 긍정양육 실천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29쪽 아빠와 함께하는 초등 맞춤 특화 사업입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추억을 공유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 간의 유대감 강화와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지속사업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0쪽 양성평등 및 여성 친화 환경 조성 사업은 모든 정책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여성의 성장 도모 및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무인 여성 안심 택배함 운영,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자 치료 회복 사업, 양성평등 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433쪽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아동 양육비, 자녀 교육비 등을 지원하며 푸르메, 모니카의 집 생활지원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35쪽 건강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다양한 거적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지원과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을 통해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37쪽 아동복지 증진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수당은 9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39쪽 아동돌봄 시설 운영 및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다음계 돌봄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1쪽 공공중심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대상 아동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구민대상 교육과 홍보,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체계 구축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4쪽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례 대상 아동들의 분야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통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민간 협력을 통한 지역 자원 발굴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도 의원님. 예, 박주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428페이지하고 429페이지가 있는데요. 기업 대상 찾아가는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이 있는데 6월 중에 그 신청을 안내를 했다는데 혹시 접수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아직 접수한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접수 받을 예정입니까? 네, 우선은 기업에다가 홍보 공문은 보내드렸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접수가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담당 공무원이나 팀장님이 개별적으로 기업에 컨택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신규 사업이 이제 1, 2번인데 여기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올해 목표가 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목표하고 예산도 안 나와 있어 갖고 그 올해 목표가 어떻게 되죠? 어떤 목표 말씀하십니까? 신규 1번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하려는데 몇 개 기관 뭐 몇 명 정도 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기업 대상 4개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요. 두 번째 초등 맞춤 특화 프로그램도 지금 목표가 없어 갖고 네, 저희 초등 대상 프로그램은 2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10가정에 20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온가족 놀이터도 10가정에 20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양육 지원 시설로는 모니카 집 한 곳인가요? 434페이지입니다. 거기 푸르메는 이제 생활 지원 시설이고요. 네. 그러면은 양육 지원 시설에 들어가는 그 한부모 가정, 미혼 가족 주로 이제 미혼모 가정 같은데요. 기준이 뭐죠?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 가정입니다. 가정이고 기간은 3년 이내고요. 3년 이내고 최장 1년 연장 가능합니다. 최대 4년까지 가능한 네. 겁니까? 지금 현재 6세대 12명이 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분들은 또 나름대로 거기서 좀 학교 수업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자격증 등을 많이 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앞으로 많이 좀 홍보를 해서 이런 미혼모 가정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속사업 네 번째입니다. 아동복지 증진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서 결식 아동 급식 지원이 있는데 지금 실적이 약 한 13,000명 정도 되는데 이 13,000명이 연 인원입니까? 네, 연인원입니다. 그럼 이분들 이 학생들에 대해서 아동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 지원을 하지?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무상급식 할 때도 이게 표시라니까 그러니까 그 학생 간의 그런 그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이제
결식아동 지원받는 학생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죠? 저희가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에 속해 있는 아동이고요. 나머지 한 반 정도가 급식카드를 받는 아동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낙인 현상 때문에 옛날에는 급식카드를 일반 카드와 좀 다르게 만들었었는데 한 2년 전부터는 동일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쓸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속 6번입니다. 지금 아동 학대하고 이제 취약 예정자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고 있죠. 네. 지금 현재 우리 연수구에서는 한 몇 명 정도가 미취학 아동으로 좀 전수조사가 됐습니까? 미취학 아동으로는 안 되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 아동 행복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그 위기에 예측이 되는 아동들을 명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그 뭐 장기 결석 아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이라든가 아니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로 대상 아동들이 내려오고요. 저희가 올해 1분기 때는 조사 대상 아동 수가 230명 정도가 내려왔고 2분기 때는 554명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분기는 조사 완료가 다 됐고요. 2분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나 취약 아동 중에서 연령인데 그 입학을 안 한 그런 학생 아동들도 있습니까? 취약 연령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이제 입학이 안 돼서 그런 별도로 그런 미취학 아동에 대한 조사를 합니까? 이 아동행복 지원 사업의 대상자에 대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선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신선혜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노고에 의해서 지금 아이들도 그렇고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질의는 아니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계속 연간 지속 사업으로 하고 계신데 다돌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사업비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항상 매년 듣고 있거든요. 매 분기마다 듣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금 사업비를 보면은 총 예산만 나와 있지 항목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업비의 항목 요청을 자료 제공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한 가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428페이지 기업 대상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인데요. 이게 교육이 몇 시간짜리 교육인가요? 30분에서 1시간 기업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30분에서 1시간. 요즘 저도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인사팀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요즘 온라인 교육이 기업에서는 많이 하고 있어요. 이유는 근무 시간에 하지 않거든요. 점심시간 또는 퇴근해서 온라인 교육으로 집합 교육을 하고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 근무 시간을 빼서 이렇게 이렇게 다 모여서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오너 입장에서는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뭐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한다라고 하면 또 점심시간을 뺐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기업이 안 돼 공무원분들이 이제 컨택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업을 찾기 위해서 그 공무원분들은 계속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신규 사업인 만큼 뭐 정말 중요한 교육이긴 한데 차라리 기업보다는 아파트 대상으로 입주민 대상으로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조금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장희경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장희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앞으로 노고가 많으실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출산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출산지원팀 문미진 팀장입니다. 보육기반팀 손유란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서윤옥 팀장입니다. 보육지도팀 서성혁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출산보육과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목표 및 전략은 책자로 가름하고 핵심 사업, 신규 사업, 지속 사업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459조 핵심 사업 출산 및 양육 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천만남 이용권, 천사 지원금, 임산부 교통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등 지원으로 출산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사랑 꿈터와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운영을 통하여 가정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1조 신규 사업 어린이집 중대 시민재해 예방 안전교육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원장과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에게 선제적 재해 예방 관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생명 및 신체 안전을 확보하고 아이 낳고 키우고 싶은 안전한 도시 연수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462쪽 신규 사업 연수 아기자기 사업입니다. 연수구 모든 출생아에게 출생 기념 도장과 출산 양육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물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관내 전광판에 아기 사진과 부모가 직접 작성한 메시지를 송출하는 사업입니다. 출생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사회 모두가 아기의 탄생을 축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지속사업입니다. 464쪽 전문적이고 안전한 보육 기반 조성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 운영자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보육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및 장비비 지원으로 노후화된 어린이집의 안전한 보육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보육사업 지원 강화로 안심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부모부담 보육료 등의 지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와 수당, 또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냉난방비, 살균소독비 등을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8쪽 어린이집 지도 점검입니다.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정기 합동 수시 지도 점검과 함께 급식 위생 안전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우수 열린 공공형 인천형 어린이집 등 품질 향상형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산보육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도 위원님. 네, 장희경 과장님 업무 보고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박희도 의원입니다. 460페이지 보면은 다양한 출산 지원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수구는 첫째 아이에 대한 출산 장려금은 없나요? 있나요? 예전에 출산 장려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폐지가 됐고 일몰 중인 사업입니다. 그럼 둘째부터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그 국가에서 그 천만남 이용권이라 해서 바우처가 지급이 되고 있어서 둘째아부터는 300만 원, 이제 그 첫째아는 200만 원에서 바우처로 지급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중복 사업이라서 별도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연수구뿐만 아니라 모든 구가 마찬가지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혹시 우리 연수구가 인천에서 보면 가장 출산율이 높잖아요. 인천에서 1위던데 그거는 뭐 우리 송도 신도시가 젊은 분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이제 출산이 높은 것도 있고 혹시 작년에 2025년도에 연수가 출생자가 몇 명이나 되죠?
작년에는 2,535명으로 등록이 됐고요. 좀 굳이 정정을 하자면 출산율이 인천에서 1위는 아니고요. 4위 아 그래요? 이긴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강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구하고 영종구가 서해구하고 영종구가 검단이죠. 바뀌었으니까 거기가 이제 인구 유입이 많아가지고 저희랑 비슷한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항상 구청장님 항상 1위라고 해갖고 이제 최근에 인구 유입이 좀 급격하게 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연수구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몇 개나 되죠? 현재 61개소입니다. 한 개서요. 지금 대보면 저도 이제 손주가 거기 어린이집을 찾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대기 시간이 많은데 혹시 그 더 많이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 그 의무화되어 있는 이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에 이제 우선적으로 설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외의 사항은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각 부서에서는 남은 기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시하신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주영 주민복지국장님과 장희경 출산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며 보건소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